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마감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셔야겠죠? 저희가 익절의 기술로 도와드리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성공투자 비법 배워보시죠.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분 좋게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사흘 만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외국인은 여전히 팔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마감과 가까워지면서 이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장은 어떻게 분석 내리시고 계실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유동성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듯 싶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하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면 이제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짧고 짧은 그런 어떤 데이 트레이딩 정도 수준에서 아마 시장을 좀 관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라 생각을 하고,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좀 가져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보유를 하시거나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상 어떤 실익이 따르지 않는 시장 상황에서 매매 수 자체를 크게 늘리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좀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물론 본인의 매매 툴이 스캘핑이든 데이트레이딩이든 그에 따라 어떤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 물론 장중에 대규모 자금이 좀 집중되었었던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에서 어떤 수급적 매매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런 매매조차도 좀 익숙치 않거나 매매 툴이 아직 완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라리 종목을 좀 모아가신다든지 또는 별다른 매매 없이 차라리 기존 포트를 끌고 나아가시면서 작든 크든 수익을 좀 누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라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시장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에 따른 사실상 어떤 쇼커버링 물량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가능성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자별로 어떤 대형주 중에서 특정 섹터, 여기서 좀 언급하기 좀 어렵겠으나, 물량을 차례 좀 모아가는 쪽의 어떤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기대감 충분히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 올 한 해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된다는 전망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등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어제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백신과 관련한 협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대감 역시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셀루메드인데요. mRNA 백신 원료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기대감 받고 있고 강한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KCT입니다. KCT는 블록체인 관련주인데요. 한국은행에서 CBDC 가상화폐 실험을 앞두고 국내 이 블록체인 업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참여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인 KCT가 강한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신건설까지 체크해 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도가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이 소식에 이재명 관련주 오늘 강한 흐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동신건설의 거래량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궁금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K텔레콤 볼 텐데요. 자, 자사주 869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고 오늘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이로써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아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증권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SK텔레콤은 앞으로 좀 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5G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커버리지 영역에 따른 좀 불만족스러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통신사에서 밝혔던 것만큼의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상 그 해당 내용을 좀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는지라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선배 통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 매출액을 좀 올리고 있는 것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뭐 SK텔레콤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2조 6천억 원의 어떤 자사주 매각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량의 어떤 시장 유통 물량 지수를 줄여줌으로써 어찌 본다라면 변동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그 어느 방향성이든지 간에 그 방향성에 따른 어떤 변동성을 매우 키울 수는 있겠으나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또 마찬가지로 또 매주 수급이 집중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자사주 소각 또 그에 따른 어떤 물량이 좀 감소함과 동시에 또 어떤 매출액 또는 어떤 영업이익의 어떤 선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어떤 추가적인 즉 지수와는 상관없는 수급주 말 그대로 외국인 또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당히 좀 좋은 구간으로서 좀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포지션을 홀딩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31만 원권의 어떤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30만 원대까지의 어떤 조정 구간 내에서의 어떤 추가 매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최종 손절선 30만 원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SK텔레콤 30만 원 선 손절가로 잡아두고 앞으로 바이앤홀드 해보는 전략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게임 업체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NC소프트도 해당이 됐는데요. 사실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매출은 감소했는데 개발자를 영입하면서 오히려 나가는 비용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이런 부진한 흐름을 깨고 상승 탄력을 줄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니지 계열의 어떤 게임들이 워낙에 막강한 캐시카우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매출 영업이익은 사실 뭐 일시적으로 기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은 뭐 여하튼 좋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뭐 큰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개발자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인력 소모 그에 따른 어떤 비용 지출 증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기작을 준비하기 위한 말 그대로 새로운 어떤 신규 캐시카우를 좀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언택트 관련주로서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오랜 시간 동안 좀 보여줘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00만 원대까지 어떤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줘 왔던 구간 내에서의 상당량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고가권 내에서 어떤 공매도량에 대한 어떤 증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도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량 받아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과 그리고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주가의 하락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중간중간 과정 중에 있어서 반등이라든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경우가 좀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저점을 이탈하는 바로 직전점을 깨버리는 그런 어떤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그것이 지금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 내라면 일단 포지션을 청산하신 후에 다른 여타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마감 전 셀 종목 NC소프트였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익절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이앤홀드 종목으로 우리 LG 디스플레이 살펴봤었는데요. 그 이후로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LG 디스플레이 LCD 가격 오르니까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하락 추세일 때는 우리가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좀 상승 탄력 받아갈 때 다시 한번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도 같으실까요? 자, 일단 이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 무조건 팔아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12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력을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상의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에 하나 그런 어떤 가격을 이탈함과 동시에 외인 기관의 어떤 매도량이 즉각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개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지 만약 그러한 어떤 모습이 좀 발생하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는 포지션을 비중을 좀 줄이신다든지 뭐 전량 청산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미리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자 기준 했을 때는 뭐 큰 이변은 없겠지만은 뭐 다음 주 월화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 유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비중 축소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 마감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 추세의 흐름을 보고 나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자라는 의미에서 마감전 셀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의 추천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프리엠스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추천해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번 관심 가질 때가 온 건가요? 일정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번 주에 어떤 강한 슈팅이라든지 상승세를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사실상 뭐 28,000원대 전후 가격에서의 매수 그리고 3만원 초반대에서의 어떤 매도를 통해서 아마 박스권 매매를 정말 알차게 하신 분들도 계시라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여러분께 동 종목에 대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뭐 재개발, 재건축 등등의 어떤 이슈로 건설 장비의 어떤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어떤 인맥주 또는 어떤 정치 테마주로서의 어떤 편입 가능성 또한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며 일단 손절선은 27,500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 가격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29,000원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실제 매수는 3만원서부터 28,500원까지의 어떤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가격대, 유리한 가격대를 형성하시면 될 것이고 대략적인 목표가는 3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 프리엠스였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500원, 그리고 매수는 현재 시점에서 해도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